수원지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한 서면 질의서를 발송을 했는데 한 2주일 정도가 지나도록 이재명 대표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검토 중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건데 그게 왜 그럴까? 뭐 그런 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 부부와 관련해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통보한 거는 7월 4일입니다. 2달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이 그때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 출석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돼서 아니 뭐 그냥 뭉개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받고 또 일부 이제 유튜버들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다 뭐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분석들을 내고 있는데 뭐 다 뭐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죠. 뭐 이거 가지고 뭐 체포동의안을 청구를 한다고 그래서 뭐 글쎄 뭐 나올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고 또 나온다 한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가결 안 됩니다. 뭐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제 조율 과정을 그동안에 거쳤을 텐데 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들과 검찰 간의 조율이 뭐 거의 이재명 대표 측이 요지부동이니까 뭐 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제 나오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막 이러니까 이제 검찰이 결국 포기를 하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 먼저 8월 26일에 서면 질의서를 보낼 테니까 답변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때는 김혜경 씨 측은 검찰에 아예 내가 직접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월 5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조사를 받으면 뭐합니까? 진술 거부를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는 뭐 진술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몇 줄짜리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작년에도 검찰이 무려 A4 용지 20장을 보내서 질문서를 냈는데 딸랑 5줄 사실상 진술 거부죠. 뭐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하튼 이재명 대표 측과 조율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김혜경 씨는 그렇게 조사를 끝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결국 뭐 체포동의안이 뭐 이런 건 원래부터 검토조차 없었고 손들고 이제 결국 서면 조사를 해서 서면 조사 질의서를 8월 말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변도 없고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포해서 불러다가 조사해서 48시간 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죠. 풀어주든가 아니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현재의 국회 시스템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거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도 뻔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검찰과 하고 있는 거다. 그 의도가 뭐냐?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피의자라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긴급체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이재명 대표는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저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제 그저께만 해도요. 돌연 또 무슨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라는 게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이미 뭐 검찰 정치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2개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검찰 독재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 뭐 한준호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뭐 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켰으면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기대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그 구속은커녕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제대로 부르지도 못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봐라 나 제대로 검찰이 부르지도 못해 벌써 2달 넘게 지났는데 결국은 서면조사 하잖아. 그것도 시간을 또 서면조사 답변 시간을 질질 겁니다. 어차피 제가 보기엔 몇 줄 정도로 끝나지를. 그거는 이런 장면들을 윤석열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층에서 일종의 무력감 같은 걸 느끼게 돼. 그걸 유발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뭐 검찰 길들이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길들이기라기보다는 여권 지지층에 어떤 검찰이 이재명 대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이재명 앞에 가서는 멈춘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이미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수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죠. 앞으로 이제 이재명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은 아마 헌재에서 줄줄이 기각될 겁니다. 그럴 경우라도 우리의 언론 풍토가 기각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표, 민주당한테 제대로 묻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다음에 에너지 낭비. 왜냐면 왜 돈 낭비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탄핵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를 헌법재판소에 고용을 해야 됩니다. 가서 법제사법위원장하고 변호사들이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왜 탄핵돼야 합니다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다 돈입니다. 그 돈을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뭐 기각될 게 너무나 뻔한데 그런데도 그걸 한다. 그래서 돈 낭비라고 하는 거죠. 시간 낭비는 그동안에 불필요한 정쟁만 오고 가는 거고, 에너지 낭비 그런데 쓸 힘을 다른 민생 문제 해결에 썼다면 벌써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각됐을 때 그에 대한 똑똑한 책임을 언론이 또는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묻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거의 마음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검찰 또는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뭐 서면 질의서 뭐 이런 것도 그냥 거의 자기 마음대로 뭐 천천히 아니 뭐 거의 뭐 그냥 이런 부분을 뭐 거의 자기가 뭐 내 맘대로 한다 하는 걸 보여줘서 결국은 여권 지지층의 정치적 무력감을 안기려는 아마 그런 걸로 제가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무력화, 이걸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죠. 이렇게 되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본인 지지층, 이재명 지지층에는 우리 이재명 대표 잘한다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재명 대표식 계산법이 먹히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뭐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에서 뭐 20% 그래서 취임 후 최저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에 대한 개선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별로 강구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워낙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정치는 상대적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뭘 해도 그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부정평가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윤 대통령보다는 낫다, 뭐 이런 어떤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저하, 뭐 이런 노림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제가 뭐 올리는 거는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자기 희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부분도 뭐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가능한 한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서 돌파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방어만 가지고 되지 않는, 역으로 공격을 해야 지지율이 올라가고 본인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돌파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뭐 의정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끌고 가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뭐 이긴다 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의료개혁을 성취하면 이기는 거죠. 자, 문재인의 뇌물 혐의를 포함해서 문재인 일가족의 범죄 혐의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인물이 바로 문다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든 김정숙이든 여기에 돈을 지원해주고 받는 가운데 돈이 모이는 지점이 바로 문다혜라는 겁니다. 문다혜의 전 남편인 서창호가 월급 받았다는 것, 또 이것도 지금 문다혜 쪽으로 몰려있고,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2억 1,300만 원, 문다혜의 남편인 서창호가 타이스타 제수로 받은 돈, 여기도 문다혜 쪽으로 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문다혜가 지금 문재인의 출판사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을 뭐 다시 재판내고 삼판내고 하는데, 최근에 출판사가 거기로부터 문다혜에게 돈을 2억 5천 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여건 문다혜가 디자인비로 받았고 5천만 원은 빌려 받았다 하는데, 나중에 또 이게 디자인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1,000만 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윤건희가 설명하기를 이게 디자인비는 1억이고 그리고 인쇄를 다시 1억 줬다. 그 인쇄는 책의 출판에 따른 이익금입니다. 저자 이익금. 그거는 문재인이 가야 할 돈을 왜 문다혜가 줬나. 여기에 전부 다 문다혜 쪽으로 돈을 주면, 문재인이 줬다가 문다혜로 가면 정리서를 내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문다혜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2억 5천. 거기다가 문다혜에게 돈이 흘러가는 루트를 쭉 추적해보니까 양이네스라고 김정숙의 개인 디자이너 딸, 개인 디자이너 딸 양이네스인데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고 나중에 6급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로 돈을 줬다가 받았고, 또는 유성화라고 해서 전 청와대에 춘추관장을 했던 유성화에게도 돈을 줬다가 그 돈이 문다혜로 가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 청와대에 경호처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문다혜로 갔다. 거기다가 지금 뭉칫돈도 지금 문다혜로 간 게 지금 벌써 이게 2억, 그러니까 5천만 원 두 번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2022년도에 5천만 원. 이게 지금 조국이 설명하기를 그때는 대통령 집 앞에 거구 유튜버들이 있어서 그래서 돈을 지금
은행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직접 뭉친 돈을 가져갔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유튜브가 이끌었던 그의 관계가 아니고 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당시 돈이 현금인데 왜 집에 현금이 있나? 이 현금이 바로 특활비를 빼내가지고 온 것 같다. 이걸 지금 문다혜로 줬다는 겁니다. 문다혜. 그러니까 이 현금이 특활비 갖고 아니면 뇌물이거나, 그러니까 보통 문재인이 받은 돈은 월급이기 때문에 계좌로 툭툭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5천만 원이 집에 있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보도를 한번 해드렸는데 지난 2020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도에도 5천만 원을 준 걸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다혜에게 지금 돈이 흘러들어간 게 한두 건도 아니고 많은 건이고, 그리고 별장도 문다혜 이름을 샀다. 별장은 지금 송계인 신부라고 해서 지금 문재인과 노무현의 멘토라고 하는데, 이 송계인은 기본적으로 부산교계 소속돼 있고 송계인 신부는 그 모든 재산이 부산교구거다 했는데, 그런데 요것만 지금 문다혜가 넘어갔다.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지금 이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문다혜로. 그렇다면 이것은 송계인 신부가 횡령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산 교구 걸 빼돌려 갖고 문다혜 줬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거는 송계인 신부가 거 아니고 송계인 이름만 빌려 가지고 이게 문다혜 앞으로 문다혜 주기를 위해서 돼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문다혜 거래했다는 3억 8천 돼 있는데 그 3억 8천만 원은 바로 공시지가로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8억 내지 9억 10억까지 간다고 합니다. 바닥을 딱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토리게임즈. 원래 토리게임즈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다혜의 남편인 서창호가 여기 들어가면서 이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토리게임즈. 그러니까 이거 토리는 문재인이 갖고 있는 그 반려견 토리하고 똑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여기 문재인 사위가 여기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이 회사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는다. 거기 이제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케일은 벤처스. 이 케일은 벤처스라고 하는 것은 벤처회사 F 회사로서 신생회사 같은데 여기에 한국벤처투자가 28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벤처투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200억 줄 때도 있고, 그래서 한국벤처투자가 이렇게 뭔가 실적도 많지 않은데 이 케일은 벤처스에 이게 투자를 하고, 이 케일은 벤처스가 바로 토리게임즈를 지원하는, 사실상 토리게임즈하고 비슷하다, 같은 회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벤처스 투자의 대표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여기 보면은 이게 서창호의 타이스타젯 거기 취업한 거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한국벤처 투자가 케일은 벤처스의 돈을 280억을 투자했고, 그리고 케일은 벤처스는 토리게임즈의 사실상 같은 회사다. 그래서 토리게임즈가 지금 부채가 무려 300배가 늘어났다. 차이가 들어오고 난 뒤에 300배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돈이 별로 없다가 규모가 커졌으니까 여기에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 검찰 수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토리게임즈는 파면 팔수록 안에 비리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문재인이가 맨 처음에 여기 가서 토리게임즈에 월 230만 원을 받고 동사무소 서류를 갖다 주고 뭐 때는 행정부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사이가 그래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 230만 원 거기다가 그들의 행정 업무를 했을까? 그러니까 뒤로 뭔가 돈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토리게임즈에 들어갈 때도 이제 고모 행정관이 여기에 지금 취업하는데 알선을 해줬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고모 행정관. 그러니 대통령 지금 문재인에 관련되는 것이 쫙쫙 커지고 있는데 바로 이게 지금 문다혜 게이트가 아닐까. 딸 게이트. 과거에는 김대중은 홍삼 트리고 해서 아들들, 김영삼도 거기 아들 김현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문다혜의 사건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돈은 문다혜 쪽으로 몰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문다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를 겨냥해서 말로 내가 말이 되고 있고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다혜는 그러면 지금 본인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다혜가. 그런데 오늘 문재인이가 밝힌 입장을 추석돼가지고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낸 추석 인사 마련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가 오국백과가 익어가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뭐 이 의료 대난도 있다고 하는데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뭐 얘는 따뜻한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요런 걸 올려놓은 거 보면은 문재인과 지금 김정숙이 의도적으로 문다혜에게 전부 다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닐까.
문다혜야 네가 책임져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문다혜가 총대 메고 야 지금 내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문다혜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태평성대처럼 나는 전혀 관계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토리게임즈하고 그 앞에 지금 이스타항공 타이 이스타젯의 서창호 들어간 거 이런 거 보니까 쭉 수사를 해보니까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리게임즈도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한국벤처 투자가 케일은 벤처스에 280을 주고 케일은 벤처스가 토리게임즈에 지금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 같고 그리고 한국벤처스의 대표가 주형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재인의 경제 보조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러면 전부 다 여기에 뭔가 토리게임즈를 지원한 것 같고 그러면 뭐 토리게임은 이 월급은 240만 원 줬다고 하는데 그 230만 원 왜 또다시 뒷구멍으로 뭐 돈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이스타항공에서 70억 원의 매출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50억이 간 데가 없다. 50억이. 그러니까 문다의 남편인 서창호에게 2억 2,300만 원 월급 등등 해서 이렇게 한 2년 동안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한 50억이 간 데 없다. 이 50억이 어디 갔을까? 근데 이게 이제 50억이 돼서 지금 김경률은 이게 문재인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일가족 지금 비리가 커지고 있고 문제는 문재인 일가족 비리도 중요하지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체제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뭐 저 울산 선거 개입과 그리고 수익 공무원 비격 사건 그리고 탈북자들 강제 북송 통계 조작 거기다가 경제성 조작 탈원전 뭐 이런 거 가지고 쫙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개인 비리 여기만 아니고 플러스 문재인은 USB를 김정은에 주는 등등 해서 이걸 다시 조사를 해보면 자 문재인은 혐의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재명은 오히려 잡범 같고 문재인은 잡범 플러스 국사범이다.